자, 14번 좀 보면서, 다시 또 공식 체크해 줄게. 자, 우선 14번은, 잠깐만, 이게 뭐, 그림이 하나 있죠? 좀 그려줄게요. 예. 내적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천천히 보면서 합니다. 어디가 O야? O, A, B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 별거 아니고요. 자, 우선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몽땅 다 2죠. 그리고 요 M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중점에 내에서 수선이다. 그랬을 때 A, B는 중점이다. 그랬을 때 뭐 되게 많지만 근데 이거 다 합니다. 자, 보면 OA 벡터 내적 OB 벡터. 오케이? 이게 하나하나 하자. 우선은, 자, 정삼각형이니까 OA 벡터, 요거 끄트머리만 표기할게요. 이렇게 OA 벡터, OB 벡터, 요거죠. 그러면 우리 내적 공식, 복습하는 개념으로다가 생각하세요. 내적의 공식이 뭐였어요? 요거죠? OA 벡터에 대한 크기에다가, OB 벡터에 대한 크기에다가, 코사인 시타. 여기서 중요한 거, 요 시타는 무엇이다? 끼인각.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혹시라도 둔각이라도 그냥 코사인 요거 처리하면 돼요. 왜냐면 코사인이요, 각에 따라서 양음 다 표현을 하니까. 이해가죠? 야, 그러면 봐라. OA의 길이 얼마예요? 2죠. OB 길이도 얼마예요? 2죠.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 색감 존나 좋네, 이거. 정상 요 몇 도? 이렇게 60도. 뭐 쉽죠? 그래서 요거 코사인 60 해주면 되죠. 코사인 60 얼마죠? 오, 잘한다. 약분해주면 되죠. 코사인 120은 얼마예요? 잠깐만. 120도 2분의 자, 갑시다. 그것 좀 외워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예. 내가 요거 하면서도 해줄게요. 잠깐.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네. 자, 2번도 볼게요. 2번도. 2번 보면 OA 내적 OM. 오케이. 자, OA요. OM이요. 오케이.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얘도 우선은 또 정리해주면 내적이니까 OA의 크기 곱하기 OM의 크기에다가 요때도 코사인 시타. 그럼 위에 거랑 좀 다른 거는 두 개 정보가 좀 필요해. OM의 길이 필요하고 코사인까지 필요하네요. 우선 1차적으로 요거 정삼각형에서 중점을 내리 끈 거니까 여기 몇 도냐? 무조건 90도죠? 그러니까 90도면 또 하나 요거 하면 각은 여기 몇 등분? 반띵 됐지. 그렇지. 30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30 들어가는데 OM의 길이요. 이거는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이용해도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 중학교 형태로 한다면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니까 2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 곱해서 루트 3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오케이? 아니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삼각비를 대수에서 배웠을 거니까 이거에다가 뭘 곱하면 요거 길이 나옵니까? 코사인 30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 루트 3 역시 나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다 처리된 거라서 얘는 2이고요. 여기 루트 3이고요. 코사인 그냥 바로 쓸게. 30도니까 얼마?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약분이 돼서 얼마? 루트 3 됩니다. 이해가죠? 자, 세 번째로 바로 볼게요. 3이요. 누구요? 자, OM 내적 AB요. OM 내적 AB 벡터. 자, 우선은 OM 벡터는 그대로 이거예요. 그런데 AB 벡터입니다. AB 벡터. 자, 그러면 또 할게 그냥. OM의 벡터에 대한 크기에다가 AB 벡터에 대한 크기에다가 코사인 시타인데 OM은 아까 구해놨죠.
AB도 아까 구해놨습니까? 아니, 이게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거 몇 도예요? 90도죠. 그럼 뭐 굳이 써보면 코사인 90이죠. 코사인 90이 얼마예요? 0. 아, 두 벡터가 수직이면 그쵸? 기억하죠? 0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4번도 갑시다. 4번은 OA 벡터, AB 벡터. OA 벡터 내적 AB 벡터. 우선은 써놓을게요. OA에 대한 크기, AB에 대한 크기, 코사인 시타입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끼인각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요. 끼인각이면서요.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의 끼인각이에요. 정밀하게 얘기해주면. 오케이? 야, 우선은 OA의 길이는 2고요. 그럼 바로 쓸게요. AB의 길이도 역시 2죠. 그쵸?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OA 벡터입니다. OA 벡터. 이렇게요. 오케이? 그리고 AB 벡터예요. AB 벡터.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럼 이거 몇 도예요?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선생님, 이거 아니야. 뭐라고 할까?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요 쭉 여기로 보내갖고 요렇게 되는 벡터로 보셔야 돼. 에? 안 그러면 틀려요. 얘가 120도거든요. 60도로 보는 거랑 120도로 보는 거랑 코사인 값이 다르거든. 코사인 120이요. 내가 이것도 대수에서 했을 거니까요. 요런 값을 외워주는 것도 좋지만 원칙은 아마 배웠을 거예요. 둔각 처리라 그래서 코사인은 파이 빼기 60이죠. 그렇죠? 자, 파이니까요. 코사인은 그냥 안 바뀝니다. 뿔만 상관없이 60이요. 나중에 다시 할 때 해줄게. 에? 그리고 요거 얼싸안고 몇 사분면에가 2사분면. 그래서 2사분면은 코사인은 뭐야? 얼싸니까 사인만 플러스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그래서 코사인 60이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결국 얼마가 된다. 오케이. 60이면 2겠죠? 다릅니다. 이해가죠? 자, 15번 역시. 자, 1번 볼게요. A 벡터는 2, 마이너스 3. 자, B 벡터는 마이너스 1, 2. 자, A 내적, 그리고 A 빼기 2B 벡터. 오케이? 자, 벡터를 성분 벡터로 표현을 했으니까 오히려 좀 편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 내적이고요, 뿔만 있으면 요거 뭐가 가능해요? 이렇게 분배, 연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굳이 만들어주면 A 내적 A, 2A 내적 B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요거 구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연산이 좀 적은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자고 그냥 A, 이게 성분 벡터니까 얘는 그대로 2, 마이너스 3 내적. 얘는요 그대로 해버리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 연산을 아예 처리한 결과물을 여기다 써버리라고. 성분 벡터 내적 존나 쉽잖아.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되잖아. 자, A에서요 여기다 빼기 2한 거를 더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다가 빼기 2한 거 더하니까 얼마야? 4. 오케이. 여기에다가 빼기 2한 거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치? 예, 그래서 내적이니까 같은 성분끼리 곱하고요. 같은 성분끼리 곱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29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 예? 근데 잠깐만요. 복습. 나중에 이렇게 해야 돼.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럼 얘는 누굽니까? 자, 잠깐만요. 자, 같은 벡터를 내적을 했어요. 그럼 몇 도예요? 0도죠. 코사인 0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절대값이니까 얘는 뭐라고 써도 된다? A 벡터의 절대값이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도 바로 볼게요. 약간 가물가물하죠 우리 태호 학생.
괜찮아? 괜찮아? 자, A 벡터 볼게요. A 벡터. 이거 그냥 공간 벡터로다가 확장일 뿐이에요. 당황해할 필요 없습니다. B는 마이너스 K, K 빼기 1, 4. 이거 좀 지우고 해야 되나? 이거 최대한 해보자. A 내적 B가요. 9일 때, 요때 K를 구하시오. 너무 쉽죠? 그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여기다 쓰자. 그냥 결과 쓸게, 그냥.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1이랑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이고요. K랑 요것도 합차네요. 그쵸? 그래서 K의 제곱 빼기 1. 1이랑 4 하니까 4고요. 그에 대한 결과가 얼마? 9. 요로 다 넘기면 되겠다. K의 제곱 마이너스 K고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얼마 빼기 6 되겠다. 그치? 그랬더니 K라는 게 인수분해도 되네.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K는 마이너스 2랑 3 해주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16번 보면요. 자, A 벡터 B 벡터에서 A 벡터의 크기는 2고 B 벡터의 크기는 1이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크기는 루트 2다. 그랬을 때 1번 A 벡터 내적 B 벡터가 얼마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요게 16번에 그냥 별 하나 쳐. 16번에다 별 하나 치셔야 돼요. 자, 이걸 봐라. A 내적 B니까요. 먼저 이건 떠오를 거야. 요거면 그냥 그래. A에 대한 크기에다가 B에 대한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구해야 돼. 그래, A도 있고 B도 있어. 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쓴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있었어. 뭐였냐면, 우선 아까 한 걸로 복습을 해보면, A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이거의 제곱은 뭐니? A 내적 A였죠? 그쵸? 자, 요거 아마 그때 썼을 거예요. A 더하기 빼기 B 벡터의 제곱. 얘는요, 요거는요, 뭐였어요? 이거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겠다. 더하기만 할게.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거든요. 그쵸? 요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 요거 전개해서 요거 분배되죠. 그래서 내가 이항 정리까지는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한 결과물이 뭐야? A 벡터에 대한 크기의 제곱에다가 2배 A, B 벡터의 내적에다가 B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해볼게, 난 천천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 놈입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 있지만 요것도 있죠? 요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놈을 다이렉트로 못 써먹고요. A 내적, B 내적의 제곱이 우선 그래 2인데 이 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놈은 바로 쓸게 그냥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2배 A 벡터 내적 B 벡터에다가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게 얼마다? 2다. 그러면 요 성분 안에 요게 그대로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2배 A 내적 B 1, 2. 이거 쉽다. 이렇게 넘기니까요. A 내적 B는 마이너스 2분의 얼마입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이해가죠? 간접적으로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많이 써먹어요. 두 번째는 또 누구냐면요. 절대값 3A 벡터 빼기 B 벡터요. 이거를 직접적으로는 못 구해요.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3A 벡터 빼기 2B 벡터를 못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간접적으로 제곱.
그냥 이거 원래 이렇게 쓰고 이렇게까지 써줘야 되는데 생략할게. 그냥 전개해버리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거든요? 앞에 거의 제곱. A 벡터의 제곱. 2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2. 곱셈 공식. A 내적 B. 뒤에 거의 제곱. 4B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정도. 그러면 봐봐. 그래서 이거 사실은 1번이 좀 필요했던 거야. 9 곱하기 A제곱. A가 요 4죠? 그래서 4고 36. 빼기 12 곱하기 A 내적 B가 아까 얼마였죠?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3. B가 1이죠? 4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6. 오케이? 그래서 36에다가 36, 18에다가 4요. 58에 좀 되겠네요. 이거죠? 큰일 날 뻔했네. 답 58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제곱을 한 거니까요.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좀 연산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보면요. 요거 또 복습하는 걸 또 보여줄게. 우선은, 요거. 뭐냐면, A 빼기 B 벡터가 A 빼기 C 벡터. 이 둘의 각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자, 우리 얘 또 써줄게요. 그냥 보기만 해. 우리 다 필기했던 거야. 우리 이게 벡터에서 어떤 강력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못 쓰는, 얘기해버렸네. 벡터에서 강력이 나오면 무조건 내적 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선에 요거 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내적 B가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요거 코사인을 이용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코사인은 A 벡터, 두 벡터의 크기의 곱분의 두 벡터의 내적이다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뭐 굳이 이거 그래. 네가 우리 학생에게 암기가 존나 좋아. 그러면 이것만 외워. 왜냐? 이거에서 이제 내적인데 이제 또 성분 벡터 얘기하니까 성분 벡터 해봤자 별 의미는 크게 없어. 요것도 루트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너무 표현만 거추장스러우니까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요거 성분 벡터 요거를 A1, A2, B2, B1이라고 하면 A1, B1, A2, B2의 합 요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외우지 말고 내적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요 생각을 하라고요. 어떤 두 벡터의 강력이 나오면 내적을 이용한다. 그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요 문제 보니까 요때 A, B, C에 대한 벡터가 다 성분 벡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평면이고요. 2번은 공간이 뿐이야. 개념의 확장. 오케이? 자, A 벡터는 성분 벡터 1, 루트 3. B 벡터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 자, C 벡터는 마이너스 1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선은 요거 표현하고 갈게요. 메인식으로다가 요 둘의 크기죠. 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타네. 자, 요거 A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에다가 B냐? 아이고 씨. 또 A 벡터 빼기 C 벡터에다가 A 빼기 B 벡터 A 빼기 C 벡터에 내적한 걸로 나눴을 때죠. 오케이? 야, 그럼 우선은 아예 이 성분 벡터부터 구할게. 각각에 대한 성분 벡터. A 빼기 B 벡터. 성분 벡터니까요. A에서 B를 빼면 되죠. 2네요.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2 루트 3이네요. 자, 그리고 또 AC 벡터죠? A 빼기 C 벡터요. 그럼 A에서 요거 빼니까 2죠. 요거에서 요걸 빼니까 0이죠. 오케이? 야, 그럼 바로 할게요. 그러면 요 두 벡터의 크기는 자, 요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 제곱이 4고요. 제곱하니까요 12지. 좀만 하면서 4 더하기 10이네요. 그래서 얼마? 16. 또 제곱하고 더하니까 4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성분 벡터니까 이거 내적하는 거는 그냥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4지. 얘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랬더니 분모가
4고요. 2분의 4니까 약분이 돼서 2분의 1이죠. 잠깐만.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거 예각 범위에서만 하면 돼요. 음수가 나오면 그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나와봤자 예각이거나 아니면 혹 둔각이야. 둔각이라고 해서 좀 180도를 넘어가는 상황은 그렇게 있진 않으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 2분의 1 해갖고요. 결국 코사인 시타는 얼마?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근데 2번은 공간 좌표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넘어갈게. 똑같은 Z에 대한 확장일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18번 봅니다. 18번도 자, A 벡터의 크기가 3, B 벡터의 크기는 1.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7일 때 A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AB 벡터가 이루는 각이요. 오케이? 무조건 각만 뭘 생각해야 돼? 내적이요, 내적. 오케이? 잠깐만, 요거는 이렇게 쓰자. 네. 결국 A 내적 B는 A 벡터에 대한 크기 곱하기 B 벡터에 대한 크기 곱하기 코사인 시타 갑니다. 오케이? 근데 요 조금 생각해야 돼. 이게 왜 생각해야 되냐? 얘를 구하려고요. 요거 있어요. 요것도 있습니다. 근데 얘를 모르죠. 성분 벡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용한다? 요거 이용한다. 응? 잠깐만, 여기다 미리 해놓을게요. 요 제곱.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은요, 바로 쓸게. A 벡터의 제곱 빼기 2배의 A 내적 B B 벡터의 제곱 그게 7 이렇게 그랬더니 얘는 3이니까 9 얘는 1이니까 1 요거서 넘길게 마이너스 2A 내적 B는 요거 10인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 되죠. 따라서 A 내적 B는 얼마? 2분의 3이 된다 이거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서 2분의 3을 A의 크기 3, B의 크기 1, 그리고 코사인 시타. 3이 약분이 되니까 코사인 시타가 2분의 1이네. 시타 그래서 얼마? 코사인 얼마에 2분의 1? 60도 이렇게 가지고 됩니다.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나서 또 19번 갈게요. 자, 보시면 A 벡터는 성분 벡터 3,1 B 벡터는 성분 벡터 2,1 자, 그리고 A 빼기 X B 벡터랑 수직이래. A 벡터 B 벡터의 합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그랬을 때 이때 X가 구해야 돼. 자, 먼저 이렇게 잠깐만. 각이 90도야? 이렇게 할게 그냥. 요러면 A 내적 B는 얼마? 0. 오케이. 요거 이용합니다. 야, 그러면 먼저 잠깐만 이게 성분 벡터라서 이것 자체를 성분 벡터로 표현을 할게. 예. 여기다 쓰자 그냥. 요거에다가 여기다 빼기 X를 실수배한 더하기야. 그래서 뭐가 된다? 3 빼기 X. 또 1에다가 뭐? 마이너스 2X. 야, 요것도 그냥 써버리자. 예. A, B 벡터, 합 벡터, 성분 벡터 4, 3. 오케이? 그리고 야, 이 벡터랑, 요 써줄게. 요거, A 벡터 빼기 X,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얼마다? 0. 근데 이놈이 성분 벡터로 각각 표기가 되면서 내적이니까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얼마? 0. 오케이. 그래서 4 곱하기 3x 벡터 3 곱하기 1 빼기 2x 그게 0. 12 마이너스 4x 3 마이너스 6x는 0. 오케이? 그랬더니 10x는 15 x는 2분의 3이 되겠다.
이해가죠? 자, 20번도 볼게요. 20번. 자, A, B, C가, 근데 야, 이거는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3Y 1. B 벡터는 X1, 4. 자, C 벡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거? Z야? Z. 얘가 서로 수직이래. 서로. 근데 X, Y, Z를 다 구하래. 그러니까 서로 수직이니까, 야, 얘랑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 얘랑도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A 내적 B도 얼마고, B 내적 C도 얼마고, C 내적 A도 얼마고. 오케이. 연립. 성분 베터니까 그냥 바로 할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3x, y, 5요. 오케이? BC는 마이너스 x, 그러면 2, 4z. 자, 마지막으로 AC 벡터 3, 마이너스 2y, z. 사네요. 더 해버렸네요. 이해 가죠? 자, 요거 연립해야 돼요. 근데 이거 중학교 때도 이런 거 하죠. 딱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숫자가 더럽다. 뭐 하고 싶어요? 뭘 없애고 싶어요? Y?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치? 응? 뭘 없애고 싶어? X? 왜, 진짜. X 없애면 제일 낫겠다. 왜 그러냐면 요거 X 없애면 YZ 요거 있으니까, 그치? 그럼 요거, 여기서 X 없앨게요. 그럼 여기다 3배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배 할게, 그냥. 3X 빼기 6, 12Z는 0. 그래서 요 놈을, 두 놈을 더합시다. 더하니까 없어지고요. Y 빼기 12Z 그리고 더하니까 빼기 2는 0. 그쵸? 요거랑 요거네요. 보니까 이거 수직. 여기다 2배 해야 되겠다. 이해가지? 오케이? 여기다 2배 하니까 2Y 24Z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요 두 놈은 뭐 하면 돼요? 더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더하니까 y는 없어지면서 z는 마이너스 23. 이거 이렇게 숫자가 더러워? 존나 깔끔한데? 3x 빼기 y 빼기 4 받고 x 4z 2 BC 마이너스 2다, 이씨. 그치? 맞죠? 그러면, 그죠? 두 개를 더하면, 두 개 더하면, 0, y, 빼기 12, z. 두 개 더하면 10. 그리고 이건 뭐야? 맞고 어디다 요거를 2배 했죠. 그래서 요거 20. 오케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3Z 마이너스. 그리고 요렇게 이거 23 이렇게. 그렇죠? Z는 그래서 얼마? 1. Z가 1이니까 여기다 넣자. 여기다 넣으니까요. Y는 2. X는 어디다 넣으면 편해? 여기다 넣어야 될 거야. 여기다 넣을게, 여기다. 여기다 넣으니까 요거 1 넣으니까요. X는 얼마?
1러니까 플러스 2. 아, 이거 2 되겠다. 그치? 오케이. 요렇게. 문제는 뭐냐? 아, 이거 구하래요. 이해가죠? 이렇게 해줄게. 그냥 고1 때 연립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필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근데 지금 내용도 좀 계속 이제 벡터 안에서의 내용이라서 벡터를 통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직방을 좀 생각하면서 해도 좀 좋아요. 응? 기분 다르실까? 그냥 기본. 근데 여기서 뭐 조금 확장 개념은 아니고 어떤 기본 어떤 접근의 어떤 툴은 좀 같은 거야. 예? 우리 옛날에 볼 때 딱 두 개만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항상 어떤 방정식이나 함수는 다 시계 형태가 되게 중요하거든. 옛날에 보시면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썼죠. mx 플러스 n과 직선의 방정식을. 요때 n은 뭐였어요? 기울기. n은 y절편. 근데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쓴 거 y 빼기 b는 m x 빼기 a 요래 같고요. 요거 기울기 a, b라는 것은 a, b 이 직선이 반드시 나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요거 m이라는 기울기가 좀 필요하죠. 기울기. 자, 우리 요거만 살짝만 해놓고 이제 바로 갑니다. 맞아. 그랬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우선 요거 공간으로 가도요, 확장 개념이니까 평면만 얘기할게요. 평면만 얘기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먼저 여기 방법이 크게 이제 정리를 크게 해보면 세 가지예요. 이게 종류는 세 가지, 거기서 아마 네 개로 좀 테마로 정리합니다. 우선은 직선의 방정식 맨 처음에 뭐를 할 거냐면요. 우선은 뭘 이용하느냐? 우리 직방 중고등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 이거 보면요. 기울기가 좀 중요했죠. 저희 우선은 좀 비슷해. 근데 요거는 직선은요. 얘는 이제 뭘 이용하냐면요. 요거 이제 명칭이 좀 있어요. 요게 뭐냐? 방향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방향 벡터요. 보통 책마다 좀 다른데, 요건 그냥 U라고 표기할게요. U. 자, 우선 무슨 얘기인지 봐라. 우리 벡터의 앞에 내용이 기반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걸 접근해야 돼요. 자, 보면. 근데 결과는 또 간단해. 우선은 요런 평면 좌표 볼게요. 요렇게 평면 좌표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천천히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여기 5로부터 여기 시점을 여기 해갖고요. 요런 벡터가 있습니다. 바로 얘가 방향 벡터인 U라고 할게요. 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또 사실은 요놈이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어떤 것만 알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한 점만 알면 되죠. 오케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할게요. 어떤 직선이요, 요 방향 벡터랑은 뭐 하냐면 평행하면서 어떤 한 요 정도 지점이라고 할게요. 요 정도에 대한 요 지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을 또 벡터로 표현합니다. 얘를 A 벡터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이거야. 요 점을 기점으로다가 요 점을 지나면서 요 벡터랑은 평행한 벡터를 그어보면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오케이?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 벡터라는 것은 어떤 그 일정한 점들을 다 표기하는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뭐 이 점, 이 직선에도 수많은 점들이 있죠? 수많은 점들. 그 점에 대해서요, 임의의 한 점, 종점인 요 한 점을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갖고 얘를 X 벡터라고 할게요. X 벡터.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이 X 벡터는 이 직선을 의미하는 벡터인데, 이 X 벡터 여기가 있어 여기를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야, 그러면
자, 여기서 본다. 그럼 이 어떤, 그럼 요거랑 요 두 놈이 평행하거든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방향 벡터랑은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은 일치하는 거지. 잠깐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같다? 뭐 이용한다? 아니? 자, 크기는 같고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이 같다? 아니면, 좋아. 약간은 조금, 오버하는 느낌이 있지만, 어떤 세 점이 일직선에 존재한다? 이런 개념 다 뭐 이용해서 풀었어? 그렇지. 아니,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벡터의 실수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봐봐. 내가 보니까 너가 답을 맞추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왜냐면, 사람은 틀리라는 거야. 자꾸 그냥 내 뱉어. 틀린다고 선생님이 막 모멸감을 주고 이러진 않지. 아니, 왜냐면 이게 자꾸 이게 표현을 해야 네가 자신감이 생겨. 틀려도 좋다니까. 그렇지. 실수배 이용하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 이 표현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벡터 있죠? 지금 요거랑 평행한 요 직선, 그 놈은 요렇게 볼게요. 이 직선은 요 x인데, 요 a라는 점은 반드시 나니까, 자, 요 벡터 있죠? 요 벡터의 실수배로 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요 벡터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이거 많이 봤습니다, 요거. 그렇죠? 그러면 요 벡터라는 것은 벡터로 표현하면 여기가 여기 x 벡터고 종점, 여기 시점 a 벡터. 이거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x 벡터 빼기 a 벡터. 벡터의 차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엄청난 중요한 식이 이거예요, 바로. x 벡터 빼기 a 벡터라는 애는 요 벡터랑 방향은 같고 크기는 다르니까 뭐 한다? 실수배 k 이렇게 해서 요 벡터로 됩니다. 지금 사실 요게 어떤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금 변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서 넘깁니다. 넘겨갖고 왜냐면 이게 방정식을 구해야 되거든. 그 식은 x입니다. x. 그래서 x 벡터는 요거 이항을 해서 a 벡터 플러스 k 곱하기 방향 벡터 6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이런 게 또 필요해요, 이제. 자, 선생님이 요 x 벡터, 요 벡터를요, 뭐라고 잡냐면 x1, y1이라고 잡을게요. 성분 벡터로다가. 이 u 벡터는요, mn 벡터라고 mn이라고 잡을게요. 자, x가요, 바로 마치 우리 저번 시간, 그전에 몇 번 언급했는데, 자치처럼요, x, y입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방정식이라는 것은 뭔가 x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야, 그러면 봐봐. 요 놈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해요. 야, 그럼 성분 벡터는 엄청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x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벡터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x 빼기 x1, y 빼기 y1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k 곱하기 열. 자, 방향 벡터는 mm. 내가 이거 그냥 중간간 좀 다 써줄게. 이거 전개한 거 요거랑 같죠? km. 요거랑 요거 같죠? km. 근데 요거 요렇게 나눠갖고요.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건. m. 요것도 요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둘 다 k가 같죠? 바로 요게 뭐다?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식이에요. 바로 뭐냐? n분의 x 빼기 x1은 n분의 y 빼기 y1. 오케이? 공간 도형은 축이 하나 더 있고 좌표가 하나 더 있고 방향 벡터에서도 z 좌표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mn l로 할게. z 빼기 z1 요렇게 추가해 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그냥, 이거 증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외워, 이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안 돼요. 정확히 보고, 한번, 이거 외우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좀, 요 m과 n은 뭐다? 요거가 방향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방향 벡터라는 것은 너가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기울기. 여기 보면 x1, y1 있죠?
요게 뭐예요? 이 직선이 지나는 벡터 점 한 점. 근데 이거는 나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쓰는 표현으로 좀 쓸게요. 그냥 요거 정점. 어떤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내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정점.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 벡터가 1,2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3, 마이너스 3을 지난대. 이 직선이. 그러면 벡터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x 1분의 x 빼기 3 쓰고요. 2분의 y 플러스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쉽죠? 오케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벡터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또 있어요. 이 표현 방법이. 방향 벡터 말고는 아니야. 이 방향 벡터를 약간은 조금 다르게는 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방향 벡터 말고 직선이라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요. 점 몇 개 알면 구하죠? 기울기 몰라도 2개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두 점이 주어질 때, 두 벡터가 주어질 때 직선의 방향.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써보세요. 두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써. 오케이? 그때 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냐면 점 두 개만 주어지고 요 방향 벡터가 안 주어졌어. 자, 또 갑니다.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게요. 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벡터가 요 놈이에요. 또 한 벡터가 한 요점이에요. 요쪽. 오케이. 그래서 요 벡터, 요거를 A 벡터로 할게요. 자, 요 벡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오케이. 아이고, 잘 그려야 돼. 야, 그러면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선은 이 직선이 수많은 점에 대해서 자치의 한 벡터를 뭐라고 잡냐? 아까처럼 x 벡터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요거 색칠을 좀 넣자.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x 벡터는 한 요쯤으로 잡을게. 요 중간에 있으면 헷갈려요. 잘 안 보여. 여기 x 벡터. 야, 그러면 또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데 요게 좀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오케이? 야, 얘는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요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선이죠. 직선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아까 방향 벡터랑 방향은 같고 크기는 다르니까 뭐 이용했어? 그렇지. 얘도 실수배 이용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요 벡터에 실수배로 표현해줘야 되죠. 어떤 거랑 요 벡터에 대해. 야, 무슨 얘기냐? 또 요거 x 벡터 a 벡터입니다. 벡터의 차로 x 빼기 a 벡터라는 애는 실수배. 역시 k 쓸게. 이번엔 또 뭐 요거 b 벡터 a 벡터요. 자, 이번에도 성분으로 좀 표현해놔야 돼. 성분으로. 야, 선생님 요거 x를요 그냥 xy 자취니까요. 오케이. b 벡터를요 얘를 x2 y2 a 벡터 있죠. 요거를 x1 y1이라고 쓸게요. 성분 벡터로. 역시 지금 유도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아까처럼. 잠깐만, 먼저 이거 요렇게 넘길까 그냥. 오케이. 그러면 x 벡터라는 애는 자, a 벡터에다가 k배 b 벡터 빼기 a 벡터예요. 자, 이제 성분 벡터로 다 바꿉니다. 아까랑 완벽히 똑같아요. 자, 얘는요 x, y고요. 자, a 벡터 씁시다. x1, y1. 잠깐만, 이걸 아예 한꺼번에 좀 해버릴게. 얘는요 b 빼기 a 벡터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거 빼는 겁니다. 그래서 x1, 이거 k 써놓고 해야 되겠다, 그냥. x2 빼기 x1, y2 빼기 y1. 그러면 봐봐, 조금만 암산해줘. 이거 괜히 넘겼다 이거 제기를. 미안해. 이로 넘어간 상태로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만 암산해요. 자,
자, 뭐니까 요거 이렇게 넘겨서 요거 연산한 결과는 요거랑 같으면 되지.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 x 빼기 x1은 k 곱하기 x2 빼기 x1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렇게 넘어간 상태로 y 빼기 y1은 k 곱하기 y2 빼기 y1 되죠. 이거 완벽히 좀 해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넘겨갖고요. 이렇게 나오죠. x2 빼기 x1 분의 x 빼기 x1은 k죠. 또 요것도 요렇게 넘겨서요. y2 빼기 y1 분의 y 빼기 y1은 역시 k죠. 이거 아까랑 똑같아. 요 k랑 요 k는 어떠하다? 갖다 놓으면 아이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벡터의 방정식 두 점이 주어지는 벡터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x2 빼기 x1 분의 x 빼기 x1이고요. 얘는 y2 빼기 y1 분의 여기 y 빼기 y1. 쉽죠? 근데 이렇게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선은 자 요거부터 할게요. 요게요. 정점이죠, 정점. 반드시 지나는 점. 그래, 뭐, 근데 이게 나중에야. 시점 풀 때요. 정점을 이걸로 잡든, 반드시 이것도 지나잖아. 뭘 잡아도 답은 똑같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고등학교 때 보면 이게 2점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x의 편차분의 y의 편차에서 구하고, 아무거나 잡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거예요. 우선 그 얘기부터 할게요. 요 놈과 요 놈은 누구의 역할과 같느냐? 쭉 있는 방향 벡터랑 같은 거야. 방향 벡터라는 게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벡터, 이거를 잘 봐봐. x2 빼기 x1이니까 x2 빼기 x1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이 벡터나 우리 아까 저기로 뭐 상상을 해서 이렇게 되는 벡터나 같겠죠? 크기는 같단 말이야. 방향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방향 벡터로 보시면 돼요. 야, 그런데 여기서 있는 요 두 놈. 요거랑 요거는, 오케이? 사실은 두 점에 대한 편차죠?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분 벡터로다가 두 점이 주어져서 어떤 직선이 그 두 점을 반드시 지난대. 그러면 방향 벡터로다가 분모에다가 촉 표기해주고. 근데 이게 약속이라기보다 좀 그래요, 솔직히. 네가 하다가 막 답지랑 좀 틀릴 때가 있어. 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 네가 이거를 굳이 막 딱 기계처럼 맞출 필요는 없어. 요 같죠? 아니야. 이게 막말로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일까? 이렇게 되는 역할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곱한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곱하면 등호 성립하잖아.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최종적인 답을 낼 때는 상관없는데 개념 수업에서는 아마 딱 요대로만 나와 있을 거야, 답이. 그렇다고 이거 뭐 내 잘못해 아니야 역시 같아. 이거 좀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이해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봅니다. 자, 요게 이제 기하하는 거니까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 벡터에서 이제 수직이라는 요 관계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수직인 직선 있잖아. 이런 걸로 이제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그냥 가세요. 법선을 이용한다. 법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 있잖아. 직방 보면 진짜 톤하게 이게 고3 때도 써요. 두 직선이 수직이야. 그럼 두 길게 곱은 얼마? 그 관계야. 근데 이제 이때는 수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벡터에서는 법선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거를 이용해서 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또 그립니다, 또. 자, 이번에는 또, 그냥 바로 요거부터 그릴게요. 법선부터 그립니다, 법선. 그러니까 어떤 법선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법선을 H 벡터라고 부릅니다. H 벡터. 이렇게? 저쪽으로 그릴 걸 그랬나? 그냥 할게요. 오케이. 그럼 먼저 이거에 대해서요, 이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할게요. 얘를요, 뭐냐면 또 어떤 한 점은 있어야 돼요. 직선은 기본 한 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한 점이 한 요점 지난다고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또 시점을 일치시켜갖고 이렇게 할게요.
요걸 A 벡터로 볼게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이 법선 벡터라는 수직인 직선이죠. 이렇게 보여줘. 자, 중요한 거. 얘 몇 도? 90. 자, 그러면 또 이 직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거를 한 점만 요점 해갖고요. 요거를 X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법선은 조금 내가 나중에 요 자세히 못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공식만 딱 하진 않을게.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긴 한데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이게 여기 수직인 관계거든요. 수직.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먼저는 수직인 관계이긴 하지만, 지금 어차피 우리는 요 벡터와 요 벡터에 대해서 이 법선 벡터와의 관계를 좀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 수직, 뭔가 각 얘기 나오면 맨날 써먹었던 게 뭐죠? 그죠. 오케이. 벡터에 내죠. 오케이.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요. 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 요 우선은 우리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쪽으로 표기부터 할게요. 성분 벡터로. 오케이. 그럼 얘는요, x, y로 표현하면 되죠. 오케이. 자, 요 벡터는요, 그대로 그냥 x1, y1으로 표기해요. 자, 그러면 요 놈이 요거는요. 요 법선 벡터는 보통은 요게 이제 요거를 그냥 A, B 벡터라고 표현해요. A, B 벡터. 야, 그러면 요거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좀 써주면 좀 쉽냐? 이 얘기해버렸네, 제가. 수직이죠? 자, 어떤 거? 자. 요 벡터 있죠, 요 벡터. 요 벡터는 X 벡터 빼기 A 벡터죠. 뭐를 이용한다? 내적. X 벡터 빼기 A 벡터와 내적, 무슨 벡터? 법선 벡터 H 내적하면 얼마? 그럼 이거 이용해. 자, 그럼 우선 잠깐만. 요거 분배한 것도 써놓을게요. 이거를 뭐 꼼꼼하게 쓸 수도 있고 안 수도 있지만. 근데 좀 더 이거 써야 돼. 요거랑 빼기 A 내적 H 벡터. 근데 이거는 미안. 요거는 여기 이항을 해놓은 걸 씁니다. 자, 우선 내가 성분으로 다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바로 성분 벡터 갑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놈은요. 자, X에서요 A 빼는 거니까 좀 맞죠. X 빼기 X1, Y 빼기 Y1이에요. 내적. 법선 벡터인 H 벡터는 A, B. 그러니까 바로 나온 거예요, 그냥. 공식이에요, 이게.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죠. A, X 빼기 X1. B, Y 빼기 Y1. 이게 바로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반전식 표현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구조를 잘 봐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A랑 B 있죠? A랑 B가 바로 뭐예요? 법선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요. X1, Y1 있죠? 요게 뭐? 요거 뭐예요? 자신있게 얘기했지? 아니. 무슨 점? 아니. 내 표현. 정점. 항상 지나는 점. 그러니까 한 점과 수직인 법선이 주어졌을 때 직방에 대한 표현.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거 수직인 놈에 대한 벡터 성분이 얼마다, 그럼 곱하고 이렇게 세운다고. 이해가죠? 야,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조금 의미를 좀 한번 볼게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요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설명. 이거는 딱 당장 필요하고 이런 거 안 해. 이미 여기서 거의 끝난 거지만 살짝만 볼게요.
이거 실제로 잘 봐. x 벡터라는 거랑 법선 벡터를 내적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내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적할 때 이 내적의 어떤 의미가 뭐냐면 두 벡터를 내적을 해갖고 내적한다는 것은 벡터가 뭘로 바뀌어? 원래 벡터의 연산들, 벡터의 합, 벡터의 빼기, 벡터의 실수배 모두 그 결과물은 벡터였지만 벡터의 내적은 그 결과물이 뭐가 된다? 스칼라. 기억나요? 오, 잠깐만. 그 개념을 좀 볼 거야. 갑자기 뭐 스칼라야, 씨발. 그치? 응? 필요 없어. 시험에는 안 나와. 아, 근데 몰라.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냥 가. 우선, 봐봐. 그때 어떤 얘기를 쓰냐면, 봐봐. 이 벡터라고, 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요. 요 얘기를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x 벡터랑 h 벡터를 내적을 해요. 그럼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요거 내적하는 식을 보면요. 요거에다가 코사인을 곱했죠? 코사인을 곱해서요. 그러면 코사인을 곱하면 요 각 요만큼인데 코사인 곱했을 때는 수직으로 내린 거에 대해서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쓰지 마세요.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써줄 거거든요. 여기다.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요 놈은요. x 벡터 이거 뒤로 갈게요. 법선 벡터의 크기에다가 x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시타인데 지금 말하는 녹색으로 체크한 게 뭐냐면 x 벡터랑 코사인 벡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이거만한 크기에다가 코사인과 곱해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법선의 길이에다가 요만큼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길이에다 이거 그러면 이 놈은 이거의 또 뭐야? 길이는 다르지만 실수배로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이 놈이야. 이놈, 오케이? 야, 그런데 잘 봐. 요거를 또 얘기할 거야, 요거를. A에 대해서요, 여기와 이거랑 내적을 한 거야. 그러면 봐봐, 이걸 내적을 해도 요거 내적하면 각 요만큼이니까 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적은 수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요만한 길이가 된다고, 스칼라. 그 길이에다가 또 H의 길이를 곱하는 거라고. 요거를 이렇게 내적한 거, 요 코사인 처리한 거,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어때요? 같죠? 그러면 이거나 이렇게 곱한 거나, 이거나 노란 거나 이렇게 곱한 건 어때요? 당연히. 같죠? 이해가죠? 별거 없어요. 근데 잠깐만 또 요것도 해볼게요. 성분 벡터로 볼게요. 성분 벡터로. 야, 그럼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물 스케일. 이거 곱한 거, 그쵸? 요거랑 요거를, 요거 내적한 거예요. 성분 벡터 내적. 그러면 같은 성분끼리 곱하고요. 같은 성분끼리 곱해요. 그쵸?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죠? 또 같은 성분끼리 곱해요. 여기. x1, x. 또 y1, y. 이거를 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같다고. 근데 이거를 야, 또 웃겨. 이거 솔랑 넘겨봐. 그대로 나와, 안 나와?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H 아니에요? AH죠? 솔랑 절대 안 나오죠? 잘못했죠? AH 벡터, AH 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AX1, BY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솔랑 넘겨봐. 이제 진짜 솔랑 넘겨봐. 이거 나와, 안 나와? 그대로 나오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만 보자는 거야.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만 정확히 보면 돼요. 이해가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옛날에 보면 맨날 아기 때, 근데 그거를 구하진 않았었는데, 두 직선이 있으면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뭐가 형성이 되냐? 그렇죠. 오케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온통 얘 각만 요구합니다. 둔각은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봐봐. 상황은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 근데 지금 또 각 얘기하면 맨날 했던 거 뭐? 뭐 이용해? 내적. 근데 잠깐만 봐봐. 그거 어떻게 하냐? 아, 봐봐. 근데 이게 또 상황이 두 가지야. 이거 딱 문제입니다, 이게. 예?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시고 이렇게 다. 첫 번째는요. 방향 벡터를 이용할 거예요.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갑니다. 어떤 직선이 또 하나가 이렇게 가요.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근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원래 뭐 요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방향이 같은 거니까, 요때 방향 벡터를 U1 벡터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요거를 U2 벡터라고 할게요. 자, 어차피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성분 벡터로 표현이 되니까, 선생님이 요 U1 벡터를 X1, Y1. 얘를요, X2, Y2로 할게요. 오케이?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끼인각. 아, 벌써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요? 아, 뭐 이용한다? 강력이 나온 벡터에서 내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여기다 할게요. 뭐와 뭐를? U1 벡터 내적 U2 벡터라는 애를 내적을 하면 U1 벡터의 크기 곱하기 U2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시타가 되는 거 아니니? 그치? 자,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내가 두 번째 줄에 쓰는 것만 외우십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타는 두 직선이 이루는 방향 벡터에 대한 크기에다가 크기 분의 두 방향 벡터의 내적을 한 거로 나누면 코사인의 값이 나오면서 각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죠? 근데 우리가 요거 내적 부분을 많이 해봐서 알잖아. 내적을 해보면 실제로 양이 나오기도 하고 음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대다수 문제가 예각이기 때문에 예각만 물어본다. 그러니까 얘만 음수가 나와도 그냥 플러스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뭐 붙인다고 그냥 절대값 붙이면 돼. 안 중요해요. 혹시라도 그냥 마이너스 나왔어 그러면 플러스 바꿔. 근데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각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고 있어요. 자, 그럼 또 이 직선의 방향을 의미하는 게 또 하나의 벡터가 뭐였죠? 저거 법선 벡터 이용하는 거예요. 잘 봐요. 요즘 그림 잘 그려야 돼요, 이걸.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 그려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왜 그러면 이게 잘못 그리면 큰 좆되는 거예요. 색깔 있어요? 색깔을 좀 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이번에는 이 방향 벡터를 바로 하면 좀 편하지. 뭐 오차도 없고요. 근데 법선 벡터 이용한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봐. 선생님이 요 직선에 대해서요. 수직인 법선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요 벡터를요. 잠깐만요. 여기 수직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요 벡터를 요거를 H1 벡터 할게요. H1 벡터.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직선에 대한 수직이 요거죠. 요 직선에 대한 수직은 또 요 딱 만나게 해서 설명하려고요. 요렇게 해서 해야 돼. 얘가 H2 벡터. 법선 벡터. 누구랑 수직이야? 요 직선이랑 수직입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정확히 표현할게요. 아우, 그림 확실히 보인다. 어우, 좋다.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우선 요거부터 체크할게요. 이 H1 벡터를요, 선생님이 그냥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를 그냥 X1, Y1이라고 할게요. 요것도요, X2, Y2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요거 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법센으로는 어떻게 이 두 직선 이루는 각을 구할 거냐? 잘 봐. 재밌어 이거. 별거 없어. 요렇게를 보면 직각이죠? 시타죠? 이 직선에 대해서요. 요렇게에 대해서 요 시타인데요. 여기를 어떠한 임의의 각 점각이라고 할게요. 근데 잘 이거 웃기다 이거. 봐봐 또. 야, 얘가 이 직선으로부터 요 직선도요. 또 어때요? 몇 도예요? 90도죠? 잘 들어. 요 직선으로부터 요거도 90도거든요. 90도. 그쵸?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야, 그러면 요게 90도고, 자, 그게 아니라 요렇게 90도인데 이 각에 대한 구성은 점이랑 시타죠? 자, 이 90도인데 이 90도에 대해서 미안. 요렇게 미안. 요렇게도 90도죠, 요렇게. 점이죠? 네. 그럼 여기 몇 도예요? 아니지. 자, 다시. 내 표기를 잘못했어. 요렇게 90도죠? 이 90도는요, 시타랑 점이죠? 자, 요렇게도 90도죠? 점이죠, 여기가? 그렇죠. 얘랑 얘도 역시 뭐다? 시타다. 아하,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어? 법선 벡터 H1 내적 H2는 법선 벡터 H1의 크기 H2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시타인데 법선도 방향 벡터랑 똑같이 하면 된다. 코사인 시타는 자, H1 벡터 H2 벡터의 크기에다가 H1 벡터 내적 H2 벡터 내적한 거랑 같다. 또 음수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모방 붙이면 된다. 절대값 붙이면 된다. 이해가 이제? 오케이. 자, 우선은 그래서 요런 식으로다가 두 직선 이루는 각, 내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것까지 했고요. 요 내용이 다 직방 전체 내용입니다. 오케이. 조금 헷갈리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저렇게 외우세요. 예. 자, 1번 볼게요. 1번은 다음 직선만 꼭 구하래요. 자, 1번 볼게요. 바로. 1번 4분의 x 빼기 1. 이거 좀 짜잘한 얘기도 좀 들어야 돼. 3분의 1 빼기 y. 여기에 평행하고요. 평행하고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4분의 x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됐나요? 자, 먼저 그 얘기 하나 해야 돼. 우리 여기 평행하다는 얘기는 우리 그 고1 때처럼 뭐 기울기 얘기 같지만 이제 벡터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평행하다, 뭐가 같다? 방향 벡터가 같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요. 그냥 기울기는 방향 벡터다. 그 방향 벡터 선물은 뭐였어요? 우리야 분모에는 요 놈이죠? 근데 이거 내가 말을 좀 들어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럼 방향 벡터가 4,3이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4분의 x 빼기 2 하고요. 여기가 요 개수들은 우리 직방 생각해봐. 다 1이었지. 1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빼기는 요로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쉽게 얘기하면 요 구조가 요렇게 순수하게 x 요 개수가 1로 만들어준 상태로다가 요렇게 했을 때 방향 벡터야. 그러니까 요때 요 방향 벡터 u라고 할게. 4,-3인 거고요. 얼마를 지나는 거야? 정점이 되는 거야, 조점이. 정점 2,-3을 지나는 뭐요? 직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2점 지난 거고 방향 벡터 다시 세워주면 뭐냐? 방향 벡터 4니까요. 4분의 x의 정점이 2니까 x 빼기 2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3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이거는 아까 내가 써줘. 요거 m분의 x 빼기 x1 m분의 y 빼기 y1 요
직선의 반증식 이용해서 한 겁니다. 이해가죠? 2번도 볼게요. 2번은요 또 뭐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5. 자, B라는 점은 1,4를 지나는 직선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요. 평행하고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평행하다는 내용은 무조건 뭐다? 그렇죠. 방향 벡터가 같다. 2,0이 무슨 점이다? 정점. 그러면 방향 벡터? 자, 요거. 근데 이게 순서가 사실 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방향 벡터, U 벡터라는 것은요. 굳이 뭐 시점을 뭐 5로 해서 또 했던 거 복습해 보면 B에서 A를 빼든 A에서 B를 빼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요걸 할게요. OB 빼기 OA 벡터로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여기서 뭐 뺄게요. 그냥 그러면 얼마야? 3이고요. 1이죠. 이걸 방향 벡터로 딱 잡고, 오케이? 그래갖고 또 바로 가면 됩니다. 정점은 요거죠. 따라서 x 빼기 이거 3분의 x 빼기 2는 1분의 y 빼기 0. 그럼 아까 공식은 뭐였냐면요. 아까는 어떤 식이냐? 두 점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걸 못 써. 그러니까 두 점 지나는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원래는 x2 빼기 x1분의 x 빼기 x1인데 요거 지나는 건 방향 벡터만 뽑아내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요거는 요 따로 방향 벡터를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놓을게요. 뭐 식이 좀 다르죠? 큰 의미 없다. 이해가죠? 자, 2번도 바로 볼게요. 자, 2번에 이거는 공간 벡터에 대한 확장. 공간에 대한 확장. 1, 마이너스 2, 3을 지나고. 자, 벡터의 식이요. 3분의 x 빼기 1. y 플러스 1. 2분의 z 빼기 1. 오케이? 여기에 평행한 직선을 구하시오. 이거는 좀 직선인데 평행이 좀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요. 얘랑 평행이요. 똑같아요. 평행하다. 쓸게요. 평행. 이제 안 씁니다. 뭐가 같다? 방향 벡터. 그래서 방향 벡터는 3. 여기 1분의 1로 보면 되죠. 1, 2로 보시면 돼요. 방향 벡터 요거고 요 점을 지나. 요거 무슨 점? 정점. 직방 세우면 됩니다. 3분의 x 빼기 1. 1분의 y 플러스 2. 2분의 z 빼기 3. 오케이? 끝. 쉽죠? 2번. 2번 뭐 휴반부 약간 4, 마이너스 1, 2를 지나고 이제 너는 쓰세요. 정점. 그리고 직방이 x 빼기 2. 잠깐만,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쓸게. y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 1이지. 밑으로 보내세요. 마이너스 3 y 빼기 2. z는 2분의 z. 지나고 얘랑 또 평행. 동그라미 치고 뭐라 써야 돼요? 그렇지. 방향 벡터가 같다. 그리고 그 직선이 xy 평면과의 교점. 쉽죠? 잠깐만, 우선은 직선부터 구하고 얘기할게. 얘가 평이니까 여기에 대한 방향 벡터 그대로 찾아주면 되네. 자, 뭐냐? 1, 마이너스 3, 2요. 요 점 지나고 여기가 바로 정점. 그럼 직선만 세우면 1분의 x 빼기 4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1 2분의 z 빼기 2지. 근데 xy 평면과의 교점이야. 우리 옛날에 우리 공간도형 때 많이 했어요. xy 평면의 교점이면요 뭐가 0일 때니? 그렇지. 야, 이거 재밌다 이런 거. 여기다 0 넣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봐봐. 얘는 얘고 얘는 얘 하면서 그냥 x, y 값 찾으면 됩니다. 얘가요. x 빼기 4는 0이니까 빼기 1이지? 그래서 x는 얼마? 3 나와요. 요것도요. y 플러스 1은 요거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니까 3이지? 그래서 y는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따라서 교점은 3, 2, 얼마 0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